넬슨 만델라. 용서와 화합. 27년 감옥을 딛고 대통령이 된 비결 만델라의 리더십 코드. 27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소 후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가뒀던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여러분, 27년 동안 교도소에 갇혔는데 나오자마자 대통령이 된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게다가 그가 꺼낸 첫 마디가 용서와 화합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황금지혜 채널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 중 한 명인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리더십 코드는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리더를 원할까요? 목소리 큰 사람?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하지만 진짜 리더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입니다. 복수를 외치던 나라에서 평화를 설득한 사람. 증오로 찢긴 민족을 하나로 묶은 사람. 그가 선택한 무기는 총도 법도 아닌 바로 용서였습니다. 만델라가 보여준 리더십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용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화합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넬슨 만델라는 191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흑인 변호사로서 꿈을 품었지만 당시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 즉 인종 분리 정책이 시행되던 시대였거든요. 흑인은 투표권도 없고 백인 전용 구역에 출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학교에 다닐 수도 없었죠. 만델라는 이런 부당함에 맞서 아프리카 민족 회의에 가입해 비폭력 저항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탄압이 더욱 심해지자 그는 무력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죠. 그 결과는 1962년 44세의 만델라는 반국가 행위와 사보타주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의 나이 44세. 우리로 치면 한창 가장 역할을 해야 할 나이였죠. 로벤 섬 교도소.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앞바다의 작은 섬입니다. 만델라는 이곳에서 27년을 보냅니다. 생각해보세요. 결혼식도 아이들 성장도 부모님 장례식도 아무것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석회암을 캐는 중노동을 했고 편지는 6개월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간수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마음을 얻었고 동료 죄수들에게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감옥에서도 계속 공부했다는 점이에요. 아프리칸스어도 배우고 백인들의 문화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나가서 이 나라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것을. 1990년 2월 11일 71세의 만델라가 마침내 석방됩니다.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지켜봤죠. 그런데 그의 첫 연설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복수? 보복?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남아프리카인들과 함께 무지개 국가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무지개 국가요. 여러 색깔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실 건가요? 만델라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나는 감옥 문을 나서는 순간 나의 증오도 함께 놓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만델라가 진짜 리더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델라 리더십의 첫 번째 코드, 용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죠. 만델라는 분노할 수도 있었지만 분노하는 대신 이해하려 했습니다.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후 과거 자신을 감시했던 백인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그 경찰관은 떨면서 사과했죠. 만델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그 경찰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직무를 충실히 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상처에도 오래 끙끙 앓지 않나요? 만델라는 27년의 세월을 빼앗겼지만 원한 대신 용서를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마음가짐입니다. 두 번째 리더십 코드는 화합입니다. 하지만 만델라의 화합은 단순한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 만델라는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과거 인종차별 정권에서 일하던 백인 공무원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995년 럭비 월드컵 때였습니다. 럭비는 백인들이 사랑하는 스포츠였고 남아공 팀 스프링복스는 흑인들에게는 증오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만델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결승전에 직접 나가서 스프링복스를 응원했습니다. 심지어 스프링복스 유니폼을 입고 말이에요. 그 순간 8만 명의 관중 대부분이 백인이었는데 그들이 만델라를 외쳤습니다. 흑인 대통령의 이름을 백인들이 외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국민이다라는 상징이었죠. 화합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리더십 코드는 겸손입니다. 만델라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임기만 수행하고 스스로 물러납니다. 더 오래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언제 무대에서 내려올지도 아는 사람이다. 퇴임 후에도 그의 겸손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하네스버그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만델라 앞에 한 백인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 노인은 과거 만델라를 가뒀던 간수였습니다. 노인은 떨면서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만델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일어나서 그 노인을 포옹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리더의 모습 아닐까요?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 그렇다면 만델라의 리더십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용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오해, 직장에서의 갈등, 친구 사이의 서운함.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리더의 자세입니다. 둘째,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델라는 백인과 흑인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함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세대 차이, 가치관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화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리더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리더가 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델라처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리더가 되고 있나요? 넬슨 만델라는 2013년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미래를 바꾼다. 여러분, 만델라의 위대함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증오를 사랑으로, 분열을 화합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만델라처럼 누군가를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리더의 첫걸음 아닐까요? 리더십, 인물 이야기, 역사 속 교훈이 궁금하시다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 황금지혜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